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조류 경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녹조로 인해 전국의 강과 호수에 발령됐던 조류경보 일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였던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녹조로 인한 조류 경보 일수가 역대 최다에 올해는 첫 조류 경보가 빨라졌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29개 지역 52개 지점의 경보 발령 일수를 합하면 총 882일로 2023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 심상치 않다는 것. 이미 지난달 29일 낙동강 하류 물금 내리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는데 최초 발령일이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 22일이나 빠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녹조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린 보도였는데요. 2024년 조류 경보 발령 횟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을 전한 보도였는데 녹조 피해 지역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녹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녹조 피해 지역과 대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짧은 장맛비 이후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경우 물 흐름이 정체된 경우가 많아 녹조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깨끗한 농업용 수 공급을 위해 선제적 녹조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를 녹조 예찰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354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데요. 모니터링 과정에서 녹조가 확인되면 발생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며 화학적 제거와 물리적 차단을 병행해 녹조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조는 청산가리의 6,600배에 달하는 맹독성 물질로 낙동강 상수원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낙동강 녹조가 일주일 사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류 경보 미발령 상태였던 대구 경북 권역 낙동강에서도 관심 단계 수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국제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자료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새 7단계 하락했음을 알린 앵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4대 부문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효율성 분야가 44위로 무려 21계단 떨어지면서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습니다. 생산성과 노동시장, 또 기업의 기회 대응을 평가한 경영 반응 등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진 겁니다. 나라별로 보면 지난해 싱가포르에 밀려 2위를 기록했던 스위스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부문별로 순위를 살펴보면서 순위 하락에 영향을 끼친 분야를 짚어보고 해외 순위도 함께 소개해준 보도였는데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순위를 분석해 보도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국가 경쟁력의 순위 양상과 대응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IMD 국가 경쟁력 평가란 국가와 기업이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매년 6월 발표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평가에서 경제성은 16위에서 11위로, 정부 효율성은 39위에서 31위로 순위가 상승했으나 기업 효율성이 23위에서 44위로, 인프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해 종합 27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는 지난 2022년 27일, 2023년 28일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20위까지 상승했다가 올해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추락한 국가 경쟁력 순위와 관련해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방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디지털 대도약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또 다른 분야인 관광 수입과 외국인 직접 투자 보문 개선도 병행되는데요. 정부는 관광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 문화 콘텐츠 지원 체계 강화, K컬처의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취약 지표를 집중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 홍보 전략도 체계화하는데요. 문화 관광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 확대를 통해 경쟁력 회복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배터리 화재 사고는 여전해 대책이 필요함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화재 책임을 놓고 여전히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뿐 아니라 당시 참사로 불거진 제도 개선 부분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화재 우려가 큰 배터리 공장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공장은 해마다 현장 안전 점검을 받게 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 1주기가 된 시점에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짚어본 보도였는데요.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알린 보도였는데 이후 마련된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매뉴얼 등을 알려줬다면 심층적인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마련된 안전 관련 지침 등을 알아봅니다. 지난해 6월 24일 사고 당시 화성특례시는 화재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임령 구조,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심리 회복, 안전점검 강화 등 후속 조치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난 6월 경기 화성특례시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대응과 수습 과정을 기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대응 백서를 공식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화재 초기 대응부터 복구,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사고 보고를 넘어 유사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실무지침서 형태로 백서를 구성해 시의 재난 대응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 320쪽 분량의 백서에는 화재 발생 개요 및 경과, 초기 현장 대응과 대응 체계 구축, 수습 및 복구 활동,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와 산업안전 과제, 현장 참여자 인터뷰 미수기 등 6개 장이 담겼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